올리브유 잘 쓰면 약, 몰라 쓰면 독.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30년째 식이요법과 생활습관 개선을 연구하고 있는 정성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몸에 좋다길래 올리브유를 매일 먹고 바르는데 정말 괜찮은 건지 말이에요. 아니면 텔레비전에서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사다가 냉장고에 넣어두고 가끔씩 쓰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 클릭 하나가 여러분과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을 찾아온 68세 김영희 할머니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선생님, 저 올리브유 때문에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가 좋다고 해서 매일 밤마다 한 숟가락씩 먹었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까지 갔다 왔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동네 친구분이 올리브유가 변비에도 좋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하니까 할머니께서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올리브유를 한 큰술씩 드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에 갑자기 오른쪽 배가 콕콕 쑤시면서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더니 담낭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검사 결과를 보니 할머니께는 작은 담석이 몇 개 있으셨는데 올리브유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서 담낭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바람에 통증이 생긴 거였거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올리브유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고 드신 탓에 고생을 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지난달에는 정반대 사례도 있었어요. 71세 박철수 할아버지께서 오셨는데 이분은 올리브유를 너무 무서워하세요. 선생님, 기름은 다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올리브유도 결국 기름인데 먹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극도로 피해 오셨어요. 그런데 혈관 건강 검사를 해보니 콜레스테롤 수치는 괜찮은데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거예요. 오히려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적절히 드셔야 할 상황이었던 거죠. 할아버지께 올리브유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혈관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러시더군요. 아,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동안 안 먹었을까요? 진작 선생님한테 물어볼 걸 그랬네요. 바로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올리브유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같은 올리브유라도 쓰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분에게는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약이 되고 어떤 분에게는 오히려 몸에 탈을 일으키는 독이 될 수 있어요. 요즘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올리브유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30년 전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올리브유는 일반 가정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던 기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마트를 가도 올리브유 진열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죠. 하지만 문제는 올리브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무작정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에서 좋다고 하니까 일단 사다 놓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올리브유 때문에 문제를 겪으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사용 시기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예요. 언제 드셔야 효과가 좋은지, 언제 드시면 안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죠. 둘째는 사용량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예요.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셋째는 어떤 올리브유를 선택해야 하는지 모르고 계시는 경우예요. 올리브유라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음식 문화와 올리브유가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올리브유는 원래 지중해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온 기름이거든요. 그곳 사람들의 식습관과 체질, 그리고 요리 방법에 맞춰서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써왔잖아요. 갑자기 올리브유를 우리 식단에 넣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올리브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이 올리브유를 드시면 좋은지,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 언제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좋은지,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올리브유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까지 말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의 사례를 토대로 실제로 효과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올리브유의 올바른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올리브유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올리브유는 만능 건강식품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훌륭한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올리브유로 인해 건강이 좋아진 사례도 많이 봤고, 반대로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 사례도 많이 봤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잘못된 건강 정보로 인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올리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정리한 올리브유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리브유는 사용법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언제, 얼마나,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을 지키는 천연약이 될 수도 있고 오히려 병을 부르는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지난 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온 65세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께서 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저 올리브유 먹은 지 석 달 됐는데 변비가 안 낫고 오히려 배만 아파요.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하시더군요. 자세히 물어보니 할머니께서는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바로 올리브유를 한 큰술씩 드시고 계셨어요. 그것도 시중에서 파는 아무 올리브유나 사서 말이에요. 게다가 뜨거운 물에 타서 드시고 계셨거든요. 이건 정말 잘못된 방법이에요. 올리브유는 공복에 드셔야 효과가 좋아요. 위에 음식이 들어있을 때 드시면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화에도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예전만 못하니까 더욱 조심해야 해요. 할머니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을 드시고 10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올리브유를 한 작은 술만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10분 정도 기다리신 후에 아침 식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또 올리브유 선택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어요.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사시되 어두운 병에 담긴 걸로 고르시라고 했어요. 플라스틱 병이나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건 피하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냉장고에 보관하지 마시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시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할머니께서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변비가 완전히 나았어요. 그리고 몸이 훨씬 가벼워진 것 같아요. 혈압도 조금 내려갔고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지난 여름에 오신 70세 박만수 할아버지 경우에는 정반대였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오시면서 선생님, 제가 올리브유를 볶음 요리에 써도 되나요? 참기름 대신 쓰려고 하는데요 하고 물어보시더군요. 할아버지께서는 건강을 생각해서 평소에 쓰던 참기름이나 콩기름 대신 올리브유로 모든 요리를 하고 계셨어요. 볶음 요리도 올리브유로, 튀김도 올리브유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속이 답답하고 메스꺼워서 오신 거였어요. 이것도 잘못된 사용법이에요. 올리브유, 특히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열에 약해요. 높은 온도에서 가열하면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할아버지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올리브유는 생으로 드시거나 샐러드에 뿌려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이에요. 요리에 쓰시려면 낮은 온도에서 살짝 데우는 정도만 하시라고 했어요. 볶음 요리나 튀김 요리에는 원래 쓰시던 다른 기름을 사용하시라고 했고요. 그리고 올리브유를 요리에 쓰실 때는 마지막에 넣으시라고 했어요. 불을 끄고 나서 음식이 조금 식었을 때 넣으시면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도 살리고 풍미도 더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렸죠. 할아버지께서도 방법을 바꾸시고 나서 속 불편함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올리브유 본연의 맛도 더 잘 느끼시게 되셨다고 하시더군요. 이렇게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올리브유는 정말 사용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올리브유라도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드시는 시간부터 말씀드리면 아침 공복이 가장 좋아요. 잠에서 깨고 나서 물 한 컵 드시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올리브유를 드시면 됩니다. 양은 한 번에 한 작은술, 그러니까 5ml 정도가 적당해요. 처음에는 반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점차 늘려가시면 됩니다. 절대 많이 드신다고 해서 효과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올리브유를 드시고 나서는 바로 식사를 하지 마시고 10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세요. 그래야 올리브유가 위에서 제대로 처리되고 장에서도 잘 흡수될 수 있어요. 피부에 바르실 때도 방법이 있어요. 세안을 하시고 나서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마시고 살짝 촉촉한 상태에서 올리브유를 발라주세요. 그러면 올리브유가 피부에 더 잘 스며들어요. 그리고 올리브유만 바르지 마시고 꿀을 조금 섞어서 바르시면 더 좋아요. 꿀 한 방울에 올리브유 서너 방울을 섞어서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올리브유 선택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시중에 나와 있는 올리브유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예요. 하지만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다고 해서 다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고르시려면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어요. 첫째, 어두운 색 병에 담겨 있어야 해요. 올리브유는 빛에 약해서 투명한 병에 담겨 있으면 품질이 떨어져요. 둘째, 생산 날짜가 최근이어야 해요. 올리브유도 신선한 게 좋거든요. 셋째,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해 보세요. 진짜 좋은 올리브유는 그만큼 값이 나가요.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해요.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올리브유가 굳어져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올리브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올리브유가 담낭을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올리브유도 기름이라서 칼로리가 높아요. 한 큰술에 120칼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드시는 양을 조절하시고 다른 기름 섭취량은 줄이셔야 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하면 혈압이 더 내려갈 수 있어요.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약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올리브유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품종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요.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피쿠알 품종이 좋아요. 이 품종은 혈압을 낮춰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뇌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코로네이키 품종을 드세요.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해요. 관절염이나 염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프란토이오 품종이 좋아요.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품종별 차이는 크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 먹어보시고 맛있고 속이 편한 걸로 드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다른 건강한 습관도 함께 실천하시라는 거예요. 올리브유만 먹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금연 금주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셔야 해요. 그리고 올리브유 효과를 제대로 보시려면 최소 3달은 꾸준히 드셔야 해요. 며칠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올리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정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식품이에요. 제가 30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서 그 효과를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에 제 진료실을 찾아온 72세 최영숙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 큐. 할머니께서는 5년 전에 뇌경색을 앓으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으셨지만 그 이후로 혈관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죠. 혈압약도 드시고 계시고 콜레스테롤 약도 드시고 계셨어요. 할머니께서 처음 오셨을 때 혈압이 140에 90 정도였어요. 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제가 올리브유 복용을 권해드렸어요. 아침 공복에 한 작은 술씩 올바른 방법으로 드시라고 말이에요. 처음에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선생님, 저 이미 기름진 음식 다 끊고 있는데 올리브유까지 먹어도 되나요? 혈관에 더 안 좋을까봐 걱정돼요. 하시더군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올리브유는 나쁜 기름이 아니라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름이라고 말이에요. 할머니께서 제 말씀을 믿으시고 올리브유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혈압이 130에 80으로 떨어졌어요. 2달 후에는 120에 75까지 내려갔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도 깜짝 놀라시면서 혈압약을 조금 줄여주셨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석 달 후에 혈액 검사를 해보니까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어났어요. 염증 수치도 많이 개선됐고요. 할머니께서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올리브유 하나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정말 신기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할머니께서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드셨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정확한 양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말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규칙적인 산책도 하시고 금연도 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 하셨어요.
반대로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었어요. 올해 초에 오신 69세 김태호 할아버지 경우인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올리브유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에 대여섯 번씩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에도 한 큰술, 점심에도 한 큰술, 저녁에도 한 큰술,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한 큰술씩 드시는 거예요. 한 달쯤 지나니까 할아버지께서 설사를 자주 하시고 속이 답답하다고 하시더군요. 검사를 해보니까 간 수치도 조금 높아져 있었어요. 너무 많이 드신 탓에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준 거였죠. 할아버지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올리브유는 아무리 좋아도 적당량을 지켜서 드셔야 한다고 말이에요. 하루에 한 번 아침 공복에 한 작은 술만 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올리브유는 정말 양날의 검이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하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올리브유를 드시기 전에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담석이나 담낭 질환이 있으신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아주 조금씩 시작하세요. 한 번에 한 작은 술씩 일주일 정도 드셔보시고 몸에 이상이 없으면 계속 드시면 됩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적응시켜 나가세요. 올리브유를 선택할 때도 신중하게 하세요. 값이 너무 싸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제품은 피하시고 신뢰할 만한 브랜드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선택하세요. 어두운 병에 담겨 있고 생산 날짜가 최근인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보관도 중요해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시고 뚜껑을 꼭 닫아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개봉 후에는 가능한 한 빨리 사용하시고 너무 오래 두지 마세요. 무엇보다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며칠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3달은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래야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다른 건강한 생활 습관도 함께 실천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까지 함께 해야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을 보면 올리브유로 건강이 좋아지신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터넷이나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둘째는 꾸준하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먹고 말거나 생각날 때만 먹는 게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드신다는 거예요. 셋째는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 효과를 보려고 많이 드시거나 무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넷째는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중단하거나 의사와 상의하신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올리브유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리브유를 만능 약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전체적인 건강관리의 한 부분으로 여기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고 올리브유를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건강상의 이익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심장 건강부터 혈관 건강, 뇌 건강, 피부 건강까지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의사와 상의하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에 복용하고 계신 약이 있으시거나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되면 안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올리브유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올리브유는 분명히 좋은 건강 도구 중 하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규칙적인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필요한 예방접종도 맞으시고 정기적으로 운동도 하시고 사회활동도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가족,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중히 여기시고 스트레스 관리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올리브유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도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들으신 내용을 주변 분들과도 나누시면 좋겠어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올리브유 한 숟가락의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